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이고요. 오늘 주가 2.54% 밀렸죠. 제가 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최근에 시장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드리고 있죠. 왜냐? 2차전지 지루하고 밀리고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뻔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뭐 2차전지 지금 뭐 퓨처엠 물 탄다 해가지고 수익 내는 포지션이 뭐 쉽게 나오겠습니까? 그쵸? 예, 여기다가 뭐 비중을 때려 박는다, 음봉 노리고 내가 단기 관점으로 트레이딩 한다, 예, 이런 대형주로 단타를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.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틀린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. 일단 CPI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. 근데 결과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던 그 흐름이 오늘 그대로 나왔죠. 그 다음에 뭐 2차전지, 에코프로 이런 움직임, 그 다음에 반도체에도 역시나 힘을 쓰지 못했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리오프닝, 어제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등락률이 기본적으로 좀 펌핑이 될 수밖에 없고, 바이오 종목들 강세도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죠. 제가 이 다른 업종들, 새롭게 올라오는 뭐 리오프닝 쪽과 바이오, 그 중에서도 저는 바이오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, 그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바이오 쪽 진입을 어제부터 하고 있고 또 수익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멘트 드리는 거는 진짜 그냥 제 관점이에요.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, 심지어 그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찍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정 대표님이나 뭐 한 대표님이나 최영 이사님. 근데 제 관점이랑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예, 안 맞는 경우 굉장히 많지만 어쨌거나 이번에는 제가 맞았다는 거. 네. 그리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똑같이 나왔죠. 오늘 전강후약 그대로 나왔고. 근데 오늘도 되게 웃긴 게, 이게 어제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CPI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시가가 떴죠. 근데 CPI 버프가 약간 있죠. 늘 시장에는 CPI 발표하고 그거에 맞게 오전에 좀 강세 나왔다가, 아니면 CPI가 안 좋아가지고 오전에 뭐 쭉 밀린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데, CPI가 괜찮게 나오면은 보통 이렇게 시가 띄우고 지루하게 만들거나 뒷구간에 내려버립니다.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위로 쭉 그 시가 뜬 다음에 1.5% 정도인가요? 그때까지 갔다가 마이너스까지 음전했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이 뒷구간 거를 반영을 해주는데 똑같이 시가 뜨는 것까지 처음부터 다시 돌리더라고요.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2차전 종목들도 그렇고 시가를 좀 띄웠죠. 시가 띄우고 전강후약. 근데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. 이런 거에 파닥파닥 낚이면 안 된다. 지금 시장에 많은 시그널들이 그쪽의 주도 업종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한 수요일 목요일 동안 기술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. 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, 제가 뭐 사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. 어쨌든 간에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삼전이랑 하이닉스, 뭐 포스코 퓨처엠,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시장을 만들지 않고 있잖아요. 시장이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럴 때 빠르게 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 누가 먼저 관점을 빠르게 바꾸고, 아직도 2차전지 반등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분들이 어영부영 한 1주, 2주, 3주 동안 반등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중간중간 가격 확인하고 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이 먹을 종목들이 다 시세를 만들고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. 사실 제 입장에서 그냥 포스코 퓨처엠 열어놓고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 있고요. 뭐 제 관점에서는 조정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. 반등이 나온다면 뭐 이 가격 이렇게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끝나면 저는 굉장히 편하거든요. 이게 제가 그 영상을 보통 이제 종목을 한 10개, 11개까지도 찍는데, 이게 막바지쯤 가면은 목이 약간 가요. 이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영상 시간들이 대체로 좀 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주가가 뭔가 좀 이렇게 반등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좀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, 혹은 시장 대응을 좀 잘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.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
작년에도 사실 그러긴 했어요. 작년에도 맨날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 확률이 높다. 2차전지가 지금 왜 갈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이런 식으로 뭐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그 시장 관점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. 제가 그 포스코홀딩스 맨 처음에 찍을 때도 이야기 드렸거든요.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 종목만 보는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? 좁은 시야. 네. 내가 만약에 중소형주 테마주만 들고 있다, 테마주 A라는 걸 들고 있다,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. 어차피 얘네들이 맞춰놓은 시나리오 따라서 일정 따라서 윗꼬리 만들었다가 조정 줬다가 바닥을 한번 밀었다가 다시 액션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차트랑 거래량이랑 이런 것만 보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테마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. 근데 대형주는 그냥 뭐 포스코 퓨처엠 보고 LG엔솔 보고 에코프로 보고 이러면은 정말 좀 어려워요. 예, 난이도가 오히려 더 어렵고요. 이게 여러 가지를 보는 것들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대형주들이 시장의 좀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내 그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걸 보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. 결국 퓨처엠도 지금 추세는 똑같아요. 다른 2차전 종목들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일단은 저점 라인 1차로 막아줄 수 있는 라인은 여기 44만원 부근 여기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40만원이죠. 아래 40만원 41만원 요 구간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42만원. 그래서 여기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퓨처엠한테 중요한 거는 하단 추세 라인이죠. 그쵸? 이 추세 라인인데 지금 추세 라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그냥 수직 낙하해가지고 이 하단에다가 냅다 꽂는다?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주가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지루함을 만들다가 중간에 가격 라인 한번 깨고, 왜냐? 얘도 지금 지지라는 게 있거든요. 암만 지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들은 지지 구간으로 오면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들이 오면은 한두 번씩은 반등을 보여줍니다.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제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죠. 그러면 얘도 이제 뭐 버티다가 한번 내려오다가 또 버티다가 내려오다가 하면 자연스럽게 추세 라인 닿을 겁니다. 그때 가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점 이런 식의 가격 구간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저는 한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. 결국 얘도 이 패턴이 거의 지금 똑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렇죠? 여기서 버티죠.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. 물론 요 중간에서 이런 액션들을 한번 만들긴 했지만 이때는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반등을 그냥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은 주가가 조금 밀리거나 혹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도 내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느낌 굉장히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. 그게 내 마인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.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CPI는 끝났습니다. 근데 CPI가 예상치보다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. 근데 이제 그 변화를 주지 않은 게 어제 시장에서 변화를 주지 않은 거지, 기존의 뭐 반도체나 2차전지가 주도하던 그 시장에서 변화를 주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. 얘네들은 이미 이번 주 중부터 힌트들을 좀 주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? 시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우리가 노려야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짝 앞에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. 아직 이게 오늘 그 에코프로를 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.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MSCI 같은 그런 호재 이벤트 시가 띄우죠. 뭐 이게 CPI 때문에 띄웠든 아니면 에코프로가 뭐 CPI가 아니어도 저는 시가를 띄웠을 것 같긴 합니다만, 시가 띄우고 밀어버리잖아요. 제가 어제 설명드린 이것도 그대로입니다. 시가 띄우고 밀릴 겁니다. 음봉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. 또 여지없이 이 추세에 맞고 내려온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다 물려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죠. 근데 오늘 종가 보니까 마이너스 2.49%네? 아, 열받는다. 이러고 또 이제 기사 가가지고 공매도 놈들 박멸해야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뒤에 음모가 있습니다.
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찾아보고 댓글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제가 뭐 이 2차전지가 빠지기를 기원하는 뭐 주술사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, 그리고 제가 뭐 빠지라고 기사를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놓고 그냥 시장만 쭉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, 내가 2차전지라는 굉장히 좋은 업종의 종목을 샀는데 왜 양봉 안 나와?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대응이 될 수 없는 겁니다. 그쵸?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, 내가 2차전지라는 이 종목이 왜 좋은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. 이게 내가 샀기 때문에 맨날 양봉 나와야 된다? 이래서 좋은 겁니까? 아니죠.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맨날 양봉 나오는 종목은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. 암만 시장이 엄청나게 밀리고 할 때 내가 인버스 제품을 산다라고 해도 그래도 중간에 반등은 나오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성향이 급하신 분들, 그분들을 보면은 음봉 나오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 합니다. 음봉만 나오면은 이제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. 철저하게 버리고, 시장은 어차피 사이클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. 다만 2차전지가 왜 좋냐? 2차전지 사이클이 오면요, 다른 업종의 사이클보다 그 힘이 강하죠. 투심이 좋기 때문에. 그리고 실체가 있는 강세이기 때문에 성장이 뒷받침되는 그 강세라는 거죠.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. 그리고 좀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2차전지로 쏠린다라고 하는 거. 임팩트가 강하다라는 거죠.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전지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, 2차전지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좋다라고 해서 양봉이 뭐 내가 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를 철저하게 바꾸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다른 거 이야기 드리는 것도 이런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내 종목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, 내가 가진 그 업종에 대해서, 종목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, 어떤 공략을 펼쳐 나가가지고 이 시장에서 내가 좀 효율적으로 수익을 가져올지,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한번 생각해 보시면,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? 그쵸? 다음 주 시장이 뭐 어제 오늘 분위기랑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이제 반도체 반등 나오고 2차전지 반등 나오고, 그럴 때 또 이제 이거에만 집중하고, 그게 아니에요. 이거 지금 볼 때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다못해 양봉이 2% 3% 나온다라고 해도 얘를 지금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 다른 업종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 것들을 지금은 봐야 돼요. 2%, 1%,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냥 바로 딴 거 보면 됩니다. 네. 지금은 이런 마인드로 퓨처엠을 접근해야, 그래야 퓨처엠을 통해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. 내가 한 달, 두 달 동안 계속 이거 반등 나오는 것만 지켜보면은 결국 내 계좌에 빨간불이 찍히거나 그 수익이 들어오는 거는 없을 거란 말이죠. 어차피 존버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니까. 그쵸? 근데 그게 길어지면 결국 더 심리가 쫓겨지게 되고, 그때 또 한 번 포모가 나옵니다.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나만 못 샀네. 나만 이거 못 들어갔네. 그럼 이제 지금 올라가는 뭐 리오프닝이나 혹은 뭐 A라는 뭐 B라는 새로운 테마들이 나왔을 때 얘들이 고점을 찍고, 2차전지 나는 지금 한 달, 두 달째 존버하고 있는데 이거 나만 못 샀네? 이거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럴 때. 이 포모의 심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올 때, 그때 또 한 번 시장에 턴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은 이렇게 내가 가진 종목이 비리비리할 때,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의 흐름이 예상이 될 때, 그때 체력을 좀 길러 놓자라는 거예요. 제가 굉장히 힘줘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. 뭐 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뭐 월요일부터 2차전지 반등이 안 나올 것도 아니고, 월요일부터 또 2차전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. 주식시장에 100%는 없기 때문에. 그렇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흐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하고 어떤 변수가 나올지 체크해보고, 이러면 충분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시장 공략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. 우리가 외국인 기관들만 냅다 욕할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뭘 샀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죠.
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내가 가진 종목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버렸네. 얘는 진짜 안 되겠네. 근데 걔네들이 없으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예. 오늘 뭐 수급 라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변화 없습니다. 역시나 금투 사모펀드 영양가 없는 기관 쪽에서만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매도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오늘 무포지션이나 마찬가지예요.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뭔가 딱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죠.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지루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. 이제 조정 나온 지 1, 2주밖에 안 됐습니다. 네, 대형주가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또 금요일이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와서 이번 주 시장을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하루 보고 제가 금요일날 오지 않았습니까? 휴가 갔다가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주 휴가 딱 왔는데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. 네, 난이도가 높았고 중간에 CPI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막 되게 함부로 가져가기도 애매했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좀 지켜보다가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CPI에 대해 방향성이 좀 나오는 어제부터 좀 대응을 했거든요. 저희 이제 그 회원분들. 근데 뭐 오늘 어차피 뭐 올랐으니까 네, 결과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좋아요. 올라간 종목 더 많이 나오잖아요. 지수 빠지는데. 근데 2차전지 올라갈 때 2차전지 올라간 동안 다른 종목들 박살나는 거 엄청 많았죠. 상승 하락비가 밸런스가 좀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. 이럴 때를 잘 이용하면은 저는 충분히 매매할 종목들, 매매할 환경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태풍도 또 끝났으니까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